자, 사실은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이런 권리 고지를 받아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 불이익이 없어? 그럼 완전 개이득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 흉흉한 이 수사기관 앞에서 검찰, 경찰 수사관 앞에서 난 이제 묵비권 행사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제 팔짱 끼고 이렇게 좀 기다리는 거죠. 그거 되게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멋지다, 나도 나중에 저거 써먹어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러다가 수사기관한테 좀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사실은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이런 권리 고지를 받아요. 자, 조사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를 받는 사람을 위한 권리를 미리 듣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서를 확인시켜주면서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진술 거부권? 이게 바로 묵비권인데, 사실 경찰 조사만이 아니라 검찰 조사 또는 이 형사 법정에 갔을 때도 똑같아요. 이 형사 절차에서는 항상 절차에 앞서서 이런 진술 거부권이나 이런 권리 고지에 관한 고지는 매우 기본적으로 합니다. 거의 필수적인 절차이고, 만약에 이런 절차를 안 거쳤다면 형사 절차법상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했던 조사 자체가 위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각 고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첫 번째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묵비권, 진술 거부권이죠. 자,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불이익이 없대요. 3호,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면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섭네요. 자,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건 변호인 조력권이죠. 이거 보면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 불이익이 없어? 그럼 완전 개이득 아닌가? 이럴 수 있죠. 또 3호에 보면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면 이거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어? 그럼 나만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이런 진술 거부권 고지를 받게 되면은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얼핏 보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마냥 좀 이익이 될 것만 같아요. 사실 이 진술 거부권이라는 게요, 과거 지사를 좀 거치면서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이런 권리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절차적인 보장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고 강조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런 진술 거부권, 묵비권을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 자, 이제 실제 생활로 돌아와 봅시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요, 변호사가 대동했는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변호사가 적극 추천하겠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과거처럼 좀 무리하게 수사를 좀 하고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증거도 없이 나를 표적 수사한다,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내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피의자였다, 내가 범인을 몰리고 있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일단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 그런 일은 거의 잘 없어요. 특히 변호사가 대동하는 경우에는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저도 정말 간혹 가다가 변호사 없이 조사받고 뭔가 좀 이상하게 조사가 된 것 같다 라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진짜 조사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조사가 왜 이렇게 꾸며졌지? 좀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정말 간혹 보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정말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셨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만큼 어떤 강압적이라거나 표적 수사가 됐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드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인인 줄 알았는데 피의자였다거나, 내가 억울한데 표적 수사가 되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체포가 되어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 갑자기 조사가 진행되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죠. 진술 거부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을 얻어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전체적인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조사 자체가 취소된다거나 연기된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이 조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억울하다면 여러분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면 자백을 함으로써 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징역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를 때 그런 양형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것과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 억울하다면 진술을 조서에 좀 남기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증거 자료, 그런 것을 충분히 첨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증거가 없는 수사의 경우에는 이 조서에 남는 진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고, 이거를 신빙성 있게 잘 남겨야 되는데 특히 첫 조사에서 남기는 진술이 신빙성 있고 일관성 있게 남겨져야 좀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사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함을 해명하거나 아니면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좀 하시고 충분히 좀 검토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이 조사에 임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거부권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형사소송법상 법률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할지라도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심증 형성에 좀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무 때나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조사받기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고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잘 정돈되게 말하셔서 조사를 잘 받는 게 훨씬 낫겠죠. 정말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지만 잘은 모르는 이 진술거부권, 묵비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는 늘 실전에 가까운 법률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변이었습니다.